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미용사 피부학 및 화장품학을 맡은 강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피부학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피부학 중 첫 번째, 피부와 피부 부속 기관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차 및 목표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의 정의, 두 번째로는 피부의 구조, 마지막은 피부의 기능이고요. 각각의 정의 및 구조, 그리고 기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의 정의입니다. 피부에 관련된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체내의 모든 기관, 그러니까 신체 내의 모든 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고요. 두 번째, 피부란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층이란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이고요. 다른 말로는 표피를 상피라고 하고 피하 지방을 피부 및 조직이라고 합니다. 가장 겉에 것이 표피, 그 다음에 진피, 피하 지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피부 부속 기관은 진피 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피부 부속 기관에는 분비샘 또는 손, 발톱, 마지막으로는 털 등이 해당이 되고요. 피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어떤 차단을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세 개의 층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겉이 표피, 그 다음에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진피,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피하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피부의 구조입니다. 자, 일단 표피는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이고요. 자, 각질층이 가장 우리 겉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저층이 가장 아래에 해당하는 층이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표피와 관련해서는 층이 5개로 구성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어떤 순서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인지 아니면은 위에서부터인지 이 순서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각질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각질층의 기능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피부는 산성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성 성분이 세균의 침투를 막아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인자, 이 천연 보습인자는 보습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죠. 화장품 학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천연 보습 인자로 각질층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천연 보습 인자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미노산 그리고 카르본산, 젖산염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때에 따라서는 천연 보습 인자의 구성 요소로 알맞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이 출제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질층의 특징입니다. 죽은 세포들의 각질화된 층으로 매일 떨어져 나가는 15개에서 20개의 세포들이 빽빽하게 겹쳐서 이루어져 있음. 자, 죽은 세포들이 각질화된 층으로 쉽게 말해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각질들로 구성되어 있는 층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층입니다. 자, 투명층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느 부위에 해당이 되는지, 주로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의 두꺼운 부위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과립층이라고 하는 것은 각화 효소, 각질화되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각화라고 하는 것은 각질이 되어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각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과립층과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국층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로서 흐르는 림프액을 통해 표피에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가시가 돋친 모양으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연결 역할을 하고 이 다리 역할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한다는 거겠죠.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랑게르한스 세포가 위치한다는 겁니다.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면역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세포가 면역을 담당하는지, 두 번째로는 이 세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과 관련한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층이죠. 가장 깊이 있는 기저층이라고 하는데요. 표피의 최하부에 있으며 진피와 접촉하고 있음. 왜 진피와 접촉을 하고 있을까요? 자, 피부는 표피, 그 다음에 진피, 피하 지방이고요. 지금 표피가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저층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피 다음이 진피이기 때문에 진피와 표피 중 5개의 층의 가장 마지막인 기저층은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진피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며 세포 분열을 일으켜 표피세포를 신생 및 증식한, 쉽게 말해서 표피세포를 만들어내는 층이다라고 하는 것. 자, 중요한 것은 멜라닌 세포가 기저층 사이에 위치한, 기저층 사이라고 하는 건 기저층 내에 멜라닌 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국층에는 랑게르한스 세포, 그리고 기저층에는 멜라닌 세포가 위치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것은 멜라닌 생성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알아두시고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세포입니다. 자, 표피는 층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는 보시는 것처럼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랑게르한스 세포 어느 층에 위치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면역 기능을 한다라는 것. 멜라닌 세포 어느 층에 있었다고요? 가장 낮은 층, 기저층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멜라닌과 랑게르한스 세포와 관련해서는 위치한 곳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각질 형성 세포입니다. 각화 세포인데요.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 양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각질화 상피 주성분이 되는 케라틴 필라멘트를 모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분화 단계에 따라서는 기저층, 유구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분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각질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밑에서 생겨나서 그 위로 점점 밀어 올리고 마지막에는 어떨까요?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층과 세포에 대해서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랑게르한스 세포 어느 층에 해당이 되는지와 어떤 기능, 멜라닌 세포 어느 층에 해당하는 것과 어떤 기능인지 반드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각질이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케라틴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각질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두 개가 같은 뜻이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각질이란 피부, 모발, 손톱의 상피세포, 표피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고요. 각질은 우리가 대부분 나쁜 걸로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좋은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외상에 견딜 세포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각질하게 대해서는 뭐 각질이 많을 경우 피부가 거칠하고 또 화장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현상만 연관시켜서 기억할 수는 있겠으나 좋은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각질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각질이 되어가는 것 의미하는데요. 일단 기억하실 거는 각질화가 시작되는 층, 어떤 층이었는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피에 있어서 표피 세포가 기저층, 맨 아래층에서 유급층, 화립층 점점점 올라갈수록 외계에 가까운 쪽 점점점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구조상의 변화를 수반에 분화하고 결국에는 핵을 잃고 탈수해서 주로 비호환 세포막과 섬유로 이루어지는 각질 세포를 형성하는 과정, 각질화란 쉽게 얘기해서요. 각질 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각질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기까지, 박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며칠인가? 28일, 약 4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턴오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질이 생겨나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화장품 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각질화란 각질 세포가 또는 각질 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이고요. 턴오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각질이 만들어져서 떨어져 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며칠인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질 제거제입니다. 화장품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알아가고 넘어갈 텐데요. 물리적인 각질 제거제와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말주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이제 진흙을 이용한 제품에서 피지를 흡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크럽이라고 하죠. 두 번째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로는 이제 대표적인 성분이겠죠. AH, 아하라고 우리가 읽고요. 그 다음에 효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멜라닌 세포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어떤 층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떤 기능, 랑게란스 세포와 더불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멜라닌 세포는 색소 성성 세포, 동이란 뜻입니다. 미용사에서는 동의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광견병과 공수병처럼. 그래서 색소 형성 세포, 멜라닌 세포 또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한다는 것. 똑같은 뜻이지만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주로 하는 일은 멜라닌을 생성한다는 것. 자, 멜라닌을 생성을 하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이를 전달한다는 것. 이게 바로 멜라닌 세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자, 친절하게 위치가 나와 있네요. 기저층 사이 그 안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은 멜라닌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생성은 됐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라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은 화장품 학에서도 나오고 자외선 부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멜라닌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멜라닌 세포 속 멜라노솜이라는 세포 소기관, 작은 기관에서 티로시나아제 산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티로시나아제 산화를 통해서 멜라노솜이라는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흑갈색 알갱이, 쉽게 말해서 검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은색을 가진 아이로서 피부, 털, 눈 등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 중요한 것은 멜라닌 양에 따라 피부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겠죠. 멜라닌이 양이 많을수록 검은 피부색과 피부색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백, 화이트닝이라고 하는 것은 멜라닌을 생성하는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화장품학에서도 나옵니다.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감초,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 코직산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부틴이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은 알부틴은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하고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하게 되면 어떨까요? 멜라노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결론은 뭘까요? 피부가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화장품학에서 나오겠지만 미백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알부틴. 미백은 알부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 과정을 다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딱 결론. 미백은 알부틴. 또 하나 볼까요? 주름은 레티놀. 그래서 화장품학에서는 주름과 미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름은 레티놀. 레티놀은 비타민 A 중 A1에 대한 화학식이죠. 그래서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인데요. 비타민은 영양소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 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학에서는 레티놀, 주름 방지, 알부틴은 미백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량 이상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누가요? 멜라닌이. 자,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것. 유해한 자외선이 인체 내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 피부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보호의 기능이겠죠. 그래서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게 되면요. 자, 사람이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은 자외선은 어때요? 피부를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피부를 나쁘게 하는 어떤 일정의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라는 것이 막 생성이 됩니다. 결론은 멜라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멜라닌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자외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점 많은 양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뭐죠? 피부가 검거나 또는 피부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 그래서 이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것. 흡수하기 위해서 점점점 양이 늘어난다. 양이 늘어나서 결론은 피부가 검게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해하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피부가 검게 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멜라닌이 생겨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미백하면은 알부틴. 자, 그 다음에는 피부 체온 유지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에 멜라닌이 많이 생성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부가 검다. 하지만 검은 피부가 싫다. 미백, 알부틴. 자, 그리고 자외선 나올 경우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자외선과 연관된 것은 비타민 D죠. 자외선 조사를 통해서 체내, 인체 내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것은 비타민 D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총 몇 가지죠? 네, 자외선을 UV라고 하고 A, B, C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C는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고 인체, 사람은 A와 B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UVA 차단하는 것을 자외선 차단제에선 PA라고 표현을 하고 플러스 기호로 표시하되 최대 3개. UVB 차단하는 것을 SPF라고 표현을 하고 숫자로 표시하되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최대가 50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랑게란스 세포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포죠. 왜요?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할까요? 유국층에 산지한다라는 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면역에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면역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인공능동 면역입니다. 인공능동 면역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느냐? 예방 접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방 접종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법정 감염형 중 몇 군이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대상이 되는지 이 군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에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결론은 면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알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켈 세포, 촉각을 감지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진피입니다. 자, 피부는 몇 개의 구성이 되어 있죠? 표피, 그 다음에 진피, 피하 지방, 그리고 피부 부속 기관은 진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고요. 자, 진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유두진피, 유두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망상진피, 망상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어느 것이 양이 많냐? 대부분은 망상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유두진피입니다. 진피와 표피를 연결한다라는 것. 표피가 위에 있고 진피가 아래에 있죠. 다소의 진피 유두가 표피층을 향하여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두체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표피에 영양 공급을 한다라는 것. 자, 망상진피란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결합 조직이란 무엇인가요? 교원섬유, 탄력섬유, 교원과 탄력이 무엇인지는 각각 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피부 구속 기관이 분포했다라는 것. 자, 다시 보게 되면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 부속 기관은 표피, 지피, 피하 지방 중 진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진피 중 망상층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정리를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망상층인 망상 진피가 훨씬 더 양이 많다.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망상 진피는 교원 및 탄력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망상 진피 세 가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분입니다. 교원질, 섬유, 탄성 섬유 등의 세포 외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일단 세포 외 기질이란 무엇일까요?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나 세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외 기질로 불린다라는 것. 세포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세포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포 외 기질이고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와 조직 사이 어떤 공간, 틈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자, 중요한 거. 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원섬유, 탄력섬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합 조직이라고 하죠. 그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동의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교원질 섬유, 교질 섬유, 교원섬유 모두 동일하고요. 시중에 출판되는 교재에는 콜라겐 섬유라고도 합니다. 콜라겐 섬유. 그래서 교원 섬유, 교원질 섬유, 콜라겐 섬유 다 같은 것이다라고 개념 정리 먼저 하시고요. 결합 조직 섬유 중 하나이며 왜요?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콜라겐과 관련해서 알아둘 건 뭘까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비타민은 영양소 및 화장품 학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비타민 C 열에 쉽게 파괴된다라는 것도 항산화 기능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경 20에서 100 나노미터의 교원섬유의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0 나노미터의 간격으로 가로 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콜라겐 섬유가 아니라 가로 무늬 섬유라고 표현을 하는 교재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력 섬유입니다. 엘라스틱 파이버라고 해서 탄력 섬유, 탄성 섬유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자, 보게 되도록 할게요. 엘라스틴 섬유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교원 섬유는요, 콜라겐 섬유, 탄력 또는 탄성 섬유는 엘라스틴 섬유.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결합 조직 섬유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섬유아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자, 중요한 것, 엘라스틴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탄성 섬유는 엘라스틴, 그리고 교원 섬유는 콜라겐 섬유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알아두실 거는요. 각각 부족할 경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부족할 경우 피부에 어떤 현상? 자, 탄력이니까 어때요? 탄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하 지방입니다. 위치는 전신 피부의 진피와 근막 사이. 자, 다시 말하게 되면은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요거 세 개를 뭐라고? 피부라고 하죠. 그리고 피부 밑에는 근막, 쉽게 말해서 근육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피와 근육중 사이라고 하는 것. 자, 진피는 뭘로 나눠졌죠? 유도층과 망상층. 그리고 진피에는 피부 부속기관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 자, 주로 지방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능, 영양분의 저장, 지방 및 합성, 열애 차단, 충격 흡수 등 가장 대표적인 건 지방 합성이겠죠. 네. 특징입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피하 지방의 두께가 다르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 부속기관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요? 진피층에 부속이 되어 있고, 진피층 중 어디요? 망상층. 네. 일단 부속기관 중 첫 번째로 땀샘인데요. 자, 피부의 진피, 망상 진피에 위치한다라는 거, 위치 알아두시고요. 자, 땀샘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아포크린과 에크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럼 땀샘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체온 유지 방지, 그러니까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서 유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배설, 어떤 배설? 노폐물의 배설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아포크린 땀샘, 그 다음에 에크린 땀샘, 피부 기름샘은 흔히 말하는 피지 의미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아포크린 대한선이라고 합니다. 크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십니다. 에크린이 한선이면 아포크린은 대한선,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크린 땀샘보다 크다. 털 피지샘과 함께 털싹에서 유래가 되고요. 겨드랑이, 눈꺼풀, 항문 등에 한정되어 분포라고 하는 것. 우리 또 항문하게 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억해야 될 게 요충입니다. 자, 기생충 중 자, 요충이라는 게 있는데 요충은 집단 감염, 그리고 어린이에게서 잘 발생, 마지막으로는 항문 부위에 알을 낳는다라는 거여서 항문과도 연결이 되지만 요충은 집단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자, 아포크린의 특징은요, 사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분비부가 발달을 기능을 한다라는 것. 사춘기가 돼야지만 활발하다라는 게 바로 아포크린의 특징입니다. 분비부와 아포크린 관으로 구성이 되며 분비부는 피하 지방층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냄새를 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추정. 특유한 냄새가 나는 땀을 분비하는 선을 아포크린 한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아포크린은 에크린보다 크다. 두 번째로는 사춘기가 되어야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 운항 움직인다. 그 다음에는 향이 아니라 냄새. 냄새라는 거 보통 부정적인 의미죠. 냄새를 낸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크린입니다. 에크린 싹에서 유래. 자, 입술의 경계부, 귀두부, 소음순, 손발톱을 제외한 피부의 분포. 주로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이마의 피부에 많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또 손바닥, 발바닥 나올 경우는 아까 투명층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고리 모양의 분비샘과 에크린 관으로 구성이 되고 분비샘은 피하 지방 사이에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체온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자, 에크린이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해서 한선, 그 다음에 아포크린은 대한선. 자, 어느 부위에 위치했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피부학에서 공부한 내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일단 구조, 그리고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핵심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공중보건학의 법령 같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 누구에게 신고, 각 부분별로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피부학에서는 어디에 위치, 어떤 기능, 요거 주의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피부 기름샘입니다. 피부 기름샘 역시 동의어인데요. 피지샘, 피지라고 하는 것. 자, 지지를 만들어내는 분비샘으로 분비액을 피부에서 만들어낸다고 하여 피지라고 한다는 것. 피지라고 부르는 그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몸 전체에 존재하는데 얼굴과 두피에 가장 많다. 자, 우리 피부 중 건성인지 아니면은 지성인지를 구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피지 분비량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피지를 흡착하는 물리적인 각질 제거제 뭐가 있었죠? 고마주, 진흙을 토대로 만들어진 고마주라고 하는 것. 자, 피지샘은 피지관을 통하여 피지를 분비하는데 대부분의 피지샘은 털집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지는 털구멍, 모공을 통해서 피부에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안 점막, 입술의 경계부, 여성의 유륜부, 눈꺼풀 등은 털집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 가장 많은지, 무엇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지에 대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건조 방지와 그렇기 때문에 지성에서는 피지가 많이 배출이 되겠죠. 윤활 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중성지방, 왁스, 에스터, 스쿠알렌, 콜레스테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 분비관에 존재하는 세균에 의해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된 유리지방산은 여드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결론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피지와 여드름이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피지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은 지성, 지성과 관련된 것 여드름. 자, 또 화장품학에서 나오죠. 여드름 피부의 소독 작용은 주로 아로마 오일 중 티트리가 한다라는 것. 하지만 단점은 민감성 피부에는 사용 금지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공, 그 다음에 피지샘, 그 다음에 표면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모발입니다. 모발은 뭐죠? 피부 부속기관. 피부 부속기관은 어디에 위치? 진피, 진피증, 망상층이라고 하는 것. 모발의 정의는 신체의 털, 구조는 모관과 모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근은 모낭에 속한다라는 것. 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주 성분이며 표피로 구성된다. 케라틴 하게 되면 떠올릴 것은 각질이죠. 각질. 네. 각질 박리되기까지 며칠 소요된다고요? 약 28일, 4주가 소요된다. 자, 역할은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 이외에 마찰, 감소 등을 하고요. 분포는 손바닥, 발바닥, 점막과 피부의 경계 부위, 기두 부위를 제외한 피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발이 자라는 주기인데요. 생장기, 휴지기, 퇴행기인데 이 주기 순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생장, 두 번째가 휴지, 마지막 퇴행기 순서 반드시 알아두리고요. 그 다음에 굵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가장 얇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벤의 솜털, 솜털, 종말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주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림에 대해서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낭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피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그 다음에 피지선, 피지샘, 피부 기름샘이라고도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자, 그림을 아시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모발 단면입니다. 모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표피, 모피질, 그리고 모수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표피, 그러니까 모의 표피, 가장 바깥 부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모피질이 가장 모발 단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고,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색살이 어떨까요? 검은색. 우리 멜라닌 하게 되면 어때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 우리가 피부가 햇빛을 만나게 되면은 자외선을 흡수하고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검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 자, 신축성과 탄력성 기억해야 될 건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 둘 다 결합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 무수질은 모발의 맨 안쪽 중심부고요. 역시 멜라닌 색소 가지고 있고 모양은 벌집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모표피 가장 바깥 부분 모피질, 그 다음에 모수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손발톱입니다. 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케라틴 하게 되면 떠올리실 건 각질. 하루에 약 0.1mm씩 자라서 한 달 평균 3mm.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조근, 조모, 조반월, 조상, 조체, 자유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건강한 손톱 어떤 것인가? 색상은 연한 분홍빛, 그리고 손톱 뿌리 만 끝에 밑에 보시면 흰색 반달, 하얀 게 맨 밑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있을 겁니다. 또렷한 흰색 반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면이 매끈하고 그다음에 단단, 잘 부러지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피부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기능으로 올바른 것 또는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장벽, 보호 역할이겠죠. 하지만 수분의 외부 유출 방지, 체온 조절, 그리고 감각 기능 수행, 감각과 관련해서는 머켈세포가 어떤 감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면역 기능 수행, 비타민 D 합성, 자외선이죠. 네, 내부 장기의 이상 표현, 우리 속이 안 좋은 피부로 표현될 수 있고, 약물 투입 경력, 피부를 통해서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이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또 뒤에 소독하게 되면은 창상용, 인체 창상용 소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승홍이라고 하는 것도 피부와 연관이 되고요. 또 입안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과산화, 수소로 소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 3%죠. 그 다음에는 또 경피, 감염이라는 것도 피부와 관련돼서 미용사에서 출제되는 내용 또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피를 최하부, 가장 밑에 층에서부터 위에까지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은 가장 밑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겠죠. 기저층, 유국층,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이 순서가 올바를까요? 여기가 가장 피부 겉표면이 돼야 되는 건데요. 정답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각질이 가장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 박리가 된다라는 것. 기저가 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피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국층에 위치를 하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면역이라는 단어죠. 면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쩍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뭐요? 랑게르 한스 세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죠. 마지막 문제. 진피의 구성층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네, 정답은 유두층과 망상층. 유두진피, 망상진피라고 하고 망상층에 피부 부속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망상층이 더 많다라는 것 두 개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문제로 풀어봤고요. 자, 학습 정리입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이 되고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이 되되 그중 망상층에 피부 부속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피부 부속기관은 땀샘, 피부기름샘, 피지샘, 모발, 손, 발톱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피부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보호고요. 그 이외에도 면역, 체온전월, 감각, 기능 그리고 비타민 D 합성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외선 조사, 자외선을 만나야 된다, 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 유형 분석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